안녕하세요. 음, 보니까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전에 뵀던 분도 계시고 그런 것 아무튼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 올해 시험이 조금 회계학 일부가 예년에 비해서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어, 근데 사실 올해처럼 올해가 아니구나, 작년이구나. 작년처럼 계속 나오면 볼 필요 없겠죠. 그래서 사실 아, 뭐 근데 우리가 그 미래를 예단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우리 교재를 보면 타이틀이 이제 120제라고 되어 있는데 120문제가 있고요. 뒤에 20문제가 추가로 있어요. 어, 근데 사실 우리 시험 대비로는 뒤에 있는 문제까지는 볼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120문제만 해도 충분하고요. 어, 난이도를 봐도 우리 그 시험 난이도를 조금 상회하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 그래서 다 이제 풀어 드릴 텐데 120문제는 그 가끔 이제 학습 방법 물론 여러분들은 뭐 어느 정도 다 공부가 돼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험은 사실 정해진 시간 내에 일정 점수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시간이 충분하다면 뭐 어, 완벽히 다 숙지를 하고 알 수도 있는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딱 정해진 시간 내에 원하는 점수를 맞아야 되는 게 우리 목표죠. 어, 그럼 사실 시간 안배도 해야 되고요. 과목의 특성상 공부 방법도 조금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우리 과목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과목은 다른 과목하고 정말 성격이 달라요. 우리는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점수를 많이 올리는 과목도 아니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과목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나는 원가 관리 회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다시 봐야 돼요. 기본서를. 어. 사실 기본서 내용만 충분히 알아도 실제 써요. 답안을. 근데 이제 기본서 내용은 사실 뭐 지겹기도 하고 많이 봤고 그래서 뭐 다 알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되시면 기본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어. 자,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라.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문제를 푸는 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괜찮은 문제 있으면 그거를 반복적으로 푸세요. 그러니까 어, 여러 문제를 한 번씩 푸는 것보다 특정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답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 자료 해석하고 자료 정리. 예. 사실 우리 그 연습 강의는 국어 연습하는 강의예요. 문제 보고 답만 내는 건 의미가 전혀 없어요. 우리 과목은.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문장 하나하나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가 어떤 자료고 이러한 문장들이 우리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 강의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살펴볼 시간을 좀 드릴 텐데 예, 우리 그 답 찾는다고 상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답 찾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보시면서 필요한 자료 찾는 연습
그리고 자료 정리하는 연습 그거 위주로 할 겁니다. 아무튼 뭐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수업 시간에 충분히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사실 예습은 하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우리 수업 목적상 예습은 조금 효과가 떨어져요. 대신 복습은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빠지지 말고. 사실 우리가 다른 중요한 과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니까 우리 원가관리회계는 조금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내가 소화를 다 하겠다. 다 듣고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조금 내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있으면 다 복습할 필요는 없고요. 그 문제 위주로 복습해도 충분해요. 제가 수업 끝나면 한 50문제, 60문제 정도 선별을 해 드릴 거예요. 뭐 제 욕심 같으면은 사실 그 문제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뭐 그럴 수는 없고요. 어찌 됐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물론 우리 이제 문제가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최종 정리할 때는 그중에 한 반 정도 그 선별해서 여러 번 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자, 볼게요. 우리 챕터 목차를 보면 이제 제조원가 흐름부터 시작해서 쭉 120문제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풀어 드릴 거고요. 제 생각엔 나머지 챕터 15장 고급 문제 얘는 뭐 풀어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조금 시간이 나면 좀 풀어 드릴 텐데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뭐 이렇게 적합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 페이지 제조원가 흐름 되어 있는데 수업 시간에 다 정리를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수업 중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1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볼까요? 다음은 한국의 X1년 4분기에 제조활동 관련된 자료다라고 되어 있고요. 1월 1일에 재고자산가액이 주어져 있죠. 직접 재료, 제공품, 제품. 제조원가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우리가 이제 원재료에서 제공품으로 투입이 되고 추가적인 가공원가가 들어가면 이제 제품 생산이 이루어져서 완성이 되면 제품 창고로 넘어가서 팔리더라. 이게 제조원가 흐름이죠. 그래서 제조원가 흐름에서는 이제 요게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와야 되고요. 지금 기초 재고자산 보니까 직접 재료 2만 원, 제공품 제품 해서 기초 다 써놨어요. 이렇게 기초를 다 써놨고 자 분기 자료니까요. 3월 30일 재고자산 보니까 직접 재료 3만 원 있고 제공품 제품 자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재료 원가가 25,000원 그 다음에 단위당 직접 노무 원가라고 돼 있으니까 3,000 단위에 8원 곱하면 24,000원이 직접 노무 원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조관제비는 아직 없고요. 모르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2,000 단위가 있는데 재료 원가는 28,000원에 단위당 제조관제비가 30원이 있으니까 총 6만 원이죠. 직접 농업비는 없는 상태고 자 지금 분기말 원재료는 주어져 있고요. 분기말 제공품은 몰라요. 모르는데 이렇게 자료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기말 제품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자, 제품이든 제공품이든 일반적으로
제조 원가는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제조 원가가 나오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 간접비를 모르고 그다음에 제품은 직접 농비를 모르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보면 기타 사항 1, 4분기에 투입된 직접 재료 원가는 20만 원이다. 하나 찾았죠? 얘가 2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접 재료 매입액은 15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요 금액이 15만 원. 그러면 총 사용 가능한 원재료는 17만 원이 되고요. 기말 원재료가 3만 원이니까 총 17만 원에서 3만 원 빼면 14만 원이 재료비로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14만 원이 직접 재료비구나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건 조금 주의하셔야 되죠. 우리 문제는 뭐 관련이 없는데 사용액이 무조건 다 직접비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간접비라고 추가로 제시가 되어 있으면 간접비 부분은 이제 제조 간접비로 넘겨야 되겠죠. 물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안에 농업비 발생액 중 간접 농업비가 있다면 그래도 제조 간접비를 넘겨야 돼요. 자, 가공원가는 예정 배부율의 밑줄. 사실 예정 배부율은 정상원가 계산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정상원가 계산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 문제는 정상원가 계산의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은 예정 배부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밑줄 제조 간접 원가가 가공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다. 이런 문장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건 가공 원가 60%니까 가공 원가는 노무비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더한 거죠. 요거에 60%가 제조 간접비라고 돼 있으니까 자, 우리는 제조 간접비를 알든 농업비를 알든 둘 중에 하나만 알면 상대편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얘 계산할 수 있겠네 이제. 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농업비가 24,000원이니까 자, 농업비 24,000원 더하기 제조 간접비의 60% 요게 이제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업비를 계산해 보면 3만 제조 간접비 36,000원 나와요. 그래서 기말 제공품 가액은 8만 5천원이 되고요. 얘도 계산할 수 있겠죠. 얘도 제조 간접비 6만 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농업비는 4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 제품 금액 계산해 보니까 12만 8천 원이. 자, 얘가 12만 8천 원. 자, 그러면 다 채우면 되죠. 기말 제품은 12만 8천 원, 기말 제공품은 8만 5천 원. 얘도 찾을 수 있죠. 어디 집어넣어서 여기에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30만 원 나와요. 30만. 자, 다 정리를 해보면 제공품 차변의 합계는 74만 원이 되고요. 74만 원. 얘도 74만 원이 돼서 완성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계산해 보니까 65만 5천 원. 얘가 이제 제품 창고로 입고가 되는 거죠. 65만 5천 원. 그래서 총 판매 가능한 제품은 76만 5천 원, 76만 5천 원이 됩니다. 매출 원가를 계산해 보면 63만 7천 원. 자, 요게 이제 제조 원가 흐름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가 이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고요. 얘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제조원가 흐름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인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에서도 계산할 수 있고 제품 계정에서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역추적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해서 얘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내용인데 우리 문제는 자, 또 가정을 달리 했어요. 자, 요구사항 1번 보면 자, 4분기 직접 재료 사용액 얘는 계산할 수 있죠. 얼마? 14만 원. 자, 요구사항 2번 보니까 자, 요구사항 1의 정답이 15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를 얼마로 보는 거예요? 얘를 14만 원이 아니고 15만 원이라고 했을 때 뭘 물어봤어요? 1, 4분기 총 제조원가니까 뭘 더하면 돼요? 요거 더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1, 4분기 말 제공품 재고 금액은 요거 85,000원. 그 다음에 4번 요구사항 2의 정답이 66만 원이고 그리고 요구사항 3의 정답이 9만 원이라고 했을 때 1, 4분기 제품 제조 원가 자 요거를 얼마로 66만 원이라고 하고 얘를 9만 원이라고 했을 때 얘가 얼마냐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요구사항 4의 정답이 65만 원일 때 얘가 65만 원일 때 얘를 물어본 거죠. 그렇죠? 자, 이 문제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문제 해석만 잘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거 요런 것들만 조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넘어가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읽어보세요. 자, 볼게요. 한국은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 자전거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자, 밑줄 직접 노무 원가를 배부 기준으로 간접 원가를 배부. 자, 제조 간접비의 배부 기준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의 빗줄. 정상 원가 계산이구나. 그러면 절차가 떠올라야 되죠. 가장 먼저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 그다음에 실제 제조 간접비 자료도 계산해서 배부차에 계산한 다음에 조정까지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제조 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이면서 정상 원가 계산의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초에 자, 밑줄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는 각각 365500, 457000. 첫 단계 예정 배부율 계산해야죠. 실전에서도 이 자료가 나오면 미리 계산해 놓는 거죠. 예정 배부율은 제조 간접비 예산 나누기 배부 기준이죠. 항상 배부율 계산할 때 제조 간접비가 분자에 올라와요. 그러면 457000 나누기 365600 하게 되면 예정 배부율이 어떻게 돼요? 직접 노무비 1원당 1.25가 됩니다. 그거 정리해 두시고요. 자, 또한 회사는 자, 밑줄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 자, 자료 1번 기초 재고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재료, 제공품, 제품 계정 그려놓고 기초 금액 써놨어요. 써놨고 다 채워놓을 겁니다. 자료 2번 보니까요. 원재료 구입액은 40만 원. 자, 이 40만 원은 요걸 얘기하는 거죠. 40만 원. 사용액하고 달라요. 그래서 총 사용 가능한 원재료는 43만 1,000원이 되고 총 43만 1,000원. 뭐 둘 중에 하나 알면 채울 수 있겠네요.
자, 아직은 모르고 사용된 원재료 41만 9천 원. 자, 사용된 원재료라 그랬으니까 41만 9천 원이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기말 원재료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기말 원재료는 12,000원이 돼요. 자, 12,000원 찾아놨고, 그러면 자, 이 41만 9천 원이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뭘로 들어가야 돼요? 직접 재료비로 들어가야죠. 근데 우리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중 35만 원이 생산과 직접 관련 고급 입출, 이 중에 35만 원만 직접 재료비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나머지는 뭘로 가야 돼요? 제조 간접비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 기억해 두시고, 자, 농업이 자료 찾아야 되죠. 양가로 3번 자료 보니까 종업원 급여와 관련된 비용 항목, 직접 농업인은 얼마? 34만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34만 원이 되고, 자, 이제 제조 간접비만 알면 되는데 우리는 무슨 원가 계산 방법? 정사원가 계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 정사원가 계산에서 예정 배부율을 설정한 다음에 예정 배부의 의미는 뭐냐면 제공품에 들어가는 금액이 실제 원가가 아니고요. 예정 배부 금액이 들어가야 돼 먼저. 그러면 자, 우리가 예정 배부액을 아까 계산했잖아요. 예정 배부율을. 자, 예정 배부율은 항상 배부율을 계산할 때는 분자가 제조 간접비라고 그랬어요. 자, 제조 간접비 예산이 얼마냐면 457000이에요. 자, 457000이고 분모에는 배부 기준이 와야 되는데 우리는 배부 기준으로 농업비를 쓴다고 그랬어요. 365600. 자, 365600 하니까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농업비 1원당 1.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배부율이 1.25니까 배부율이 1.25니까 우리가 예정 배부는 어떻게 배웠어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죠. 조업도를 뭘로 갖다 썼어요? 얘로 갖다 쓴 거라고. 그래서 1.25 곱하기 34만 원 하게 되면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42만 5천 원이 돼요. 자,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2만 5천 원 가지고 원가 계산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실제 제조 간접비는 원가 계산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실제 제조 간접비는 뭐 할 거냐면 나중에 얘랑 비교해서 배부 차이를 계산하는 역할밖에 안 한다고. 실제 원가는 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공품 차변의 합계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13만 7천 원이 되고요. 얘도 113만 7천 원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볼게요. 자, 간접 농업비에는 뭘로 가야 돼요? 제조 간접비로 가야죠. 그리고 판매 수수료는 판관비로 가야 됩니다. 자, 4번 자료 볼게요. 임대료는 5만 5천 원인데 이 중에 3만 5천 원이 공장 가동 관련 이게 제조 간접비고 나머지 2만 원은 판관비로 가면 되고요. 자, 5번의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죠. 18만 3천 원은 제조 간접비, 나머지 2만 원은 판관비예요. 자, 당해년도 자비줄 완성된 제품 원가는 1124000. 자, 완성된 제품 원가가 바로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요 금액이 1124000. 얘가 1124000이 되고요. 물론 이 안에 있는 제조 간접비도 예정 배부액이에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해 보니까 13,000원이 됩니다. 얘가 이제 제품 창고로 입고가 되겠죠. 1124000에서 총 판매 가능한 제품은 1309000. 자, 얘도 1309000이 돼요. 자, 또 볼까요?
당해년도 매출액은 1604-2002이고요. 회사는 원가의 30% 이익을 가산해서 제품 가격을 결정한다. 자, 요게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사실. 근데 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0% 이익을 가산한다고 그랬으니까 곱하기 130% 한 금액이 매출액이 되겠죠. 이 매출액 금액이 1604-2000이에요. 1604-2000. 이게 역산할 수 있죠. 1604-2000 나누기 130% 하게 되면 매출 원가 금액이 1234000이 돼요. 자, 얘가 1234000 1234000 해서 기말 제품 계산해 보니까 7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조 원가를 다 채워놨어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어떤 금액으로 원가 계산이 이루어져 있냐면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쵸? 나중에 뭐 해야 돼, 이제? 나중에 실제 제조관비를 집계를 해야 돼. 예, 지금 어디까지 된 건 이게 바로 예정 배부까지 된 거예요. 예정 배부까지. 예. 그러면 요 금액은 현재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냐면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로 기록된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실제 제조관리비를 집계를 해야죠. 이제 집계해 보니까 또 다시 와가지고 첫 번째, 자, 자료 2번에 양가로 2번 사용된 원재료는 41만 9천 원인데 이 중 35만 원이 직접 재료비니까 간접 재료비 얼마가 나와요? 6만 9천 원. 이게 제조 간접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자, 급여 관련해서 간접 노업이 15만 2천 원. 제조 간접비 15만 2천 원. 판매 수수료는 판관비죠. 8만 5천 원. 자, 또 4번 자료 보니까요. 임대료 3만 5천 원이 공장 관련분이니까 제조 간접비는 3만 5천 원이 되고 판관비는 2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18만 2천 원이 제조 간접비, 18만 3천 원이 제조 간접비고요. 판관비는 2만 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요. 실제 발생 제조 간접비는 43만 9천 원. 43만 9천 원이 되고 판관비는 12만 5천 원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어디까지 온 거냐면 실제 제조 간접비 집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정 배부된 금액은 얼마? 42만 5천 원이고요. 실제 발생 제조 간접비가 43만 9천 원이니까 배부 차이 계산할 수 있죠. 자, 요게 실제, 그 다음에 예정 배부가 42만 5천 원이니까 요게 예정 배부. 자, 배부 차이 금액 계산해 보니까요. 배부 차이는 14,000원. 14,000원. 과소인가요? 과대인가요? 실제 과소죠, 과소. 됐죠? 자, 배부 차이까지 계산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절차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배분법, 무배분법이 있는데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얘를 어디에 반영해야 돼요? 매출원가에 반영해야 되겠죠. 그 문제에서 줄을 이렇게 많이 낸다고. 배부 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 얼마냐라고 하면 이게 매출원가니까 조정 전 매출원가. 과소 배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줘야죠. 14,000. 요 금액이 바로 배부 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전체 흐름은 봤고요. 요구사항을 보겠습니다. 1번 예정 배분 얼마 나왔어요? 농업이 1원당 1.25.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계산했고 배부 차이도 계산했고
단기 영업이익. 단기 영업이익. 자, 이 상황을 손익계산서에 한번 기록을 해보면, 자, 매출은 1604-2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 매출 원가가 1234000이 돼요. 그 다음에 배부 차이를 모두 다 매출 원가에 반영한다고 그랬고, 과소 배부니까 매출 원가에 가산해 주면 되죠. 자, 그래서 매출 총이익 계산해 보면 매출 총이익은 356200이 돼요. 조금 전에 판관비 별도로 계산해 놨죠. 판관비 금액이 125,000원이 됩니다. 125,000원 해서 영업이익 계산할 수 있죠. 영업이익 보니까 231,200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요거상 4번까지 봤고요. 요거상 5번 읽어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하셔야 되니까 요거상 5번. 자, 볼게요. 위 물음과 별도로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자, 밑줄 단기 발생 직접 노무 원가. 자, 금액이 지금 제공품에는 6,800원, 제품은 27,200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 306000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배부차익 14,000원을 전액 다 매출원가에 조정해서 문제 풀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14,000원의 의미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14,000원은 요게 예정 배부액이고요. 실제 원가가 아니고, 실제 원가랑 비교해 보니까 14,000원만큼 덜 배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14,000원은 요거 자체가 과소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금액을 늘려줘야 되는 거라고. 그럼 결국에 자, 이 금액에 14,000원 늘려주게 되면 실제 원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425,000원이 어디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에 뿌려져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14,000원을 매출 원가, 기말 제품, 기말 종품에 쪼개주는 게 바로 비례배분법이에요. 비례배분 때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제조간접비는 요거 이외에도 어떤 것도 반영이 돼 있어요? 얘도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요거는 사실 배부차익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기 발생 시점 노무원가라고 되어 있는 건 이 매출원가 중에 요 부분만 발라낸 거라고. 만약에 이 문제가 단기라는 말이 없으면 출제 오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출원가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초 금액도 포함이 돼 있다고. 얘는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단기 발생분만 조정해 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14,000원을 어디에 조정해 주냐면,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에 조정해야 되는데,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은 뭐예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의 금액 비례로 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자체가 직접 노무원가의 1.1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정품 같은 경우에는 6,800에 1.25 하면 되고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27,200원에 1.25 하면 되고, 매출 원가는 단기분만 30만 6천에 1.25 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 14,000원의 과소배부를 요 비율로 뿌려주면 돼요. 그래서 자, 이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2%, 8%, 90%가 돼요. 금액 계산해 보니까 제공품에는 280, 제품에는 1120이 되고요. 매출 원가는 12,600원이 되죠. 그러면 매출 원가 조정법으로 한다고 하면 요 전액 금액을 다 매출 원가에 반영을 하고요. 비례배분법으로 한다고 하면 뭐만 반영해 줘요? 얘만 가산해 주죠. 그러면 자, 영업이익을 계산하게 되면 비례배분법이 영업이익이 더 커요? 매출 원가 조정법 영업이익이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원가가 덜 배부되니까. 얼마만큼? 요만큼. 자, 이제 문제를 보면 회사가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기말 재고 및 매출 원가에 포함된 자, 밑줄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액에 비례해서 배분. 이게 바로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 결국에 제조간접비의 배부 기준이 직접 노무원가다 보니까 요 금액비로 한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동일한 금을 곱해주는 거니까. 자, 단기 영업이익 구하시오. 자, 이제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금액은 얼마만? 12,600원만 가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해답을 볼게요. 8페이지. 자, 4번에 매출 원가 조정법일 경우에는 매출 원가의 배부 차이 얼마를 가산해 줬어요? 14,000원 가산해 줬죠. 자, 5번. 비례배분법으로 하다 보니까 매출 원가의 배부 차이 얼마 가산해 줬어요? 12,600원만 가산해 줬죠. 그렇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